네,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단원을 들어가면서 3단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죠. 사회 변화에 관한 부분과 문화의 다양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본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저출산, 고령화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쪽? 98쪽입니다. 사회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지민이는 책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교실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는데 교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답니다. 뭐 그렇게 달라질 거 없어 보이는데 TV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선을 학생들에게로 옮겨봅시다. 여기는 학생들이 기차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수만 한 29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학생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래 교실을 보면 모둠으로 대형을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우리 옛날에는요, 이러한 공익광고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네. 사람 한국이 좁다. 사람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레전드 방송이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자, 이거 뭐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적었다 많았다? 우리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애를 낳아라 낳지 말아라. 아우 좀 그만 낳아. 애 좀 그만 낳아. 그만. 이랬던 시절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포스터 요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을 지금은 더 낳으라고 하고 있죠? 아이들이 모자란다.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실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잠깐 퍼왔는데 같이 보시죠. 한국의 출산율은 0.98로 OECD 36개 나라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빠르게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구 절벽이라 그래. 인구 절벽.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 만나서 아이를 한 명을 간신히 낳는 수준이란 거예요. 100가정이 있으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정이 98가정, 없는 가정이 2가정이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자라면 인구가 반으로 줄겠다. 뭔 얘기야? 지금 반에 30명 정도 있죠? 좀 있으면 15명, 좀 있으면 7명 된다는 얘기예요. 반에 한 모듬밖에 없는 거야. 반에서 나눠서 피구를 하면 한 팀당 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상황이 많이 어렵죠? 애들을 많이 안 낳는다 해서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교과서 99쪽을 보자 하니 자, 지민이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왜 달라졌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보며 옛날과 달라진 점을 찾아보고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하면서 아래쪽 보니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서 첫 번째 네모 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노인 전문 병원과 요양원, 노인정 등이 많이 생겼대요. 노인 전문 시설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노인 전문 시설이 생기는 까닭은 노인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죠? 자, 두 번째. 예전에 우리 학교는 학년당 학급이 10개씩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입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쪽 가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생겨났어요. 이처럼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가 늘어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정보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샌드위치, 쌀국수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파는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하면서 세계 다양한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을까요? 세계가 교류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활이 달라진 점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니 노인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하여
이것을 고령화, 저출산, 정보화, 세계화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4개의 변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 쪽에 그림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첫 번째, 우리 마을에 노인정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던데 세상에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옆에서는 콘서트장, 콘서트 한참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콘서트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세계 문화, 전통 문화 공연이었어요. 오늘은 어느 나라 문화의 공연이지 하면서 심지어 뒤쪽에는 또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신생아실 가보겠습니다. 태어나는 아기 수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아기가 3명밖에 안 놓여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약속 장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를 검색해 봐야겠어. 이러면서 검색을 하겠다는 친구가 있고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에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아래쪽 내려갔더니 안녕 잘 지내지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화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옆으로 가더니 난 베트남 쌀국수가 참 맛있어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편하게 식당에서 사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정이 많이 생기는 변화의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고요.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거나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저출산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도를 검색하거나 컴퓨터로 화상통화를 진행하는 것은 정보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계 다양한 문화 공연을 보거나 혹은 다른 문화의 음식을 먹는 것은 세계화와 맞닿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중 먼저 저출산, 고령화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1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시다. 지민이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띡!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되었습니다. 엄마, 다자녀 우대카드가 뭐예요? 자녀를 여러 명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란다. 이러면서 다자녀를 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단다. 저출산이 뭐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아이들의 수가 정말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뜨악! 깜짝 놀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단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울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쪽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인데요. 초록색이 어린아이들, 주황색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인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옆에 관련된 신문기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저출산 관련 신문기사 먼저 읽어보죠. 초등학생 수 매년 줄어들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매년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젠 고령화 현상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땡땡 지역에서는 노인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급식 도우미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노인들은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학교에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면서 예전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이제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 노인들도 일자리가 마련되어져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낸 삶의 변화일 수 있겠지요. 관련된 뉴스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1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안 그래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더 짙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작성한 올해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기준 1.1명, 세계 평균인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더러 1.9명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도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남짓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인구 감소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체 인구 가운데 0에서 14세 유소년 비중은 12.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이미 짙게 드리워진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다가올 인구 절벽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산이 줄어들고 또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자니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른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겠죠.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이 됩니다. 그럼 그 어른들은 또 갑자기 아기를 많이 낳을까? 아닙니다. 더 적게 낳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학생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교도 줄어들고 또 옛날에 많이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되었어요. 당연히 노인 시설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에 맞추어 노인을 위한 법적 제도라든가 혹은 노인들을 위한 여러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라 전체적 인구를 봅시다. 자, 노인들이 늘어났다고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인구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이를 낳는데 더 조금씩 낳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겠죠? 국력,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집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게 결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 104쪽, 105쪽 사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을 보자 하니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이 점점 사라진대요.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족의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어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당연히 경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노인 전문 병원,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전문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죠.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다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그렇죠.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죠.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니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가족의 형태가 변한다. 노인 시설은 늘어나고 노인 산업과 제도가 발달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인구는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고 나라의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대로 멸망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자, 106쪽 보시죠.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대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자, 첫 번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교육비 지원, 맞춤 지원 등.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릅시다. 그 다음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금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보죠. 저출산 현상을 대비하자. 일단 아이들이 다시 많이 낳을 마음이 들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겠죠. 아이들을 더 낳아서 키워도 안정감 있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자, 이제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확연하게 나눠지는데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고령화 현상을 대비해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복지 제도도 마련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정보화 세계화를 살펴봐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